혹시 베리어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77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전혀 몰랐다가 5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들어봤다가 14명,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가 13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베리어프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운동인데요. 건축 설계, 법률 개정, 문화생활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 비대면 상황 문화생활에서의 베리어프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시청각 장애인 또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영화에서의 베리어프리 장치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오픈형과 폐쇄형이 있습니다. 오픈형은 영상의 화면 해설과 자막이 붙은 상태로 상영되어 비장애인의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되어 수익 연결성이 낮습니다. 또한 폐쇄형은 장애인에게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만 별도의 기기가 필요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요 부족으로 인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장애인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상영된 한국 영화 수는 41편 뿐이었으며 한 달 평균 전국 상영 횟수는 83회였습니다. 극소수의 영화만이 제한적으로 베리어 프리 상영되면서 장애인의 영화 접근성이 떨어지고 베리어 프리 영화 산업의 발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대면 문화생활이 멈추고 미뤄짐과 동시에 넷플릭스, 왓챠, 티빙 같은 OTT 서비스가 많은 사람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는 것 또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넷플릭스에서는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성화된 OTT 시장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탄생한다면 영화를 비롯한 베리어 프리 콘텐츠의 소비 자체가 비장애인까지 넓어져서 베리어 프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제시한 가능성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77분이 응답해 주신 설문조사의 내용은 베리어 프리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콘텐츠의 형태를 보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영상매체 감상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이 제공되는지에 관심을 두시나요? 라는 질문에 가끔 확인한다가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확인하지 않는다가 28명, 항상 확인한다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상매체 감상 시 제공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용해 본 적 없다라는 응답이 51명으로 66.2%, 이용해 봤다라는 응답이 26명으로 33.8%였습니다. 이용한 이유와 소감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앞의 문항에서 이용해 본 적 있다를 선택한 26명 모두가 화면 해설 사용 경험이 아닌 자막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비장애인은 화면 해설에 비해 자막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막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면 26명 중 17명이 부정확한 발음, 사투리, 주변의 소음, 음악 소리 등을 이유로 대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자막을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미루어 보아 자막을 사용해 본 적 있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소리와 자막을 함께 사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막을 사용한 다른 이유로는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이 없어 불가피하게 자막을 사용했다는 답변이 2개 있었습니다. 이때 소리 없이 자막 단독으로 사용하다 보니 답답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사용하는 이유와는 별개로 자막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방송 자체 자막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의 겹침, 딜레이로 인한 화면과 자막의 불일치가 불편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의 새로운 형태를 고민하다가 유튜브 채널 디글의 몰래 보는 TV 콘텐츠를 발견했습니다. 목소리의 억양과 크기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변하는 자막이 포함된 콘텐츠입니다. 비장애인에게도 재미를 주고 청각장애인도 같은 장면에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콘텐츠라는 판단 하에 이 영상에 대한 감상평을 물었습니다.
중복 응답을 허용한 결과 기존 자막에 비해 영상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48.1%, 방해가 된다는 답변이 13%, 재미, 흥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답변이 62.3%,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답변이 13%, 마지막으로 비슷한 자막을 제공하는 영상이 있다면 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41.6%였습니다. 몰래 보는 TV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총 31분이 답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출연자의 목소리 높낮이나 발음의 강세 등을 그대로 표현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흥미를 끈다. 누가 말하는지를 시각적 정보를 통해 곧바로 알 수 있다. 재미있다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 의견으로는 다소 산만하다. 출연진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려는 자막은 동체 시력이 낮은 사람이 읽기에 불편할 수 있다. 효과가 과해 거부감이 느껴진다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려를 표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화면에 집중이 안 되어 긴 시간의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장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복잡한 자막을 넣기 위해 인건비가 비싸지면 실현하기 힘들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몰래 보는 TV 콘텐츠에 대한 문답으로부터 저희는 정적인 자막에 비해 움직이는 자막이 화자를 알아채는 데 유리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화면에 집중하기 어렵고 산만함으로 인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반영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자막의 형태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이용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서술한 부분들이 세심한 것은 좋았으나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자막에 끼워주더라도 상황과 맥락의 이해가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자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영상 자막에 이름 외에도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넣어 사람들이 시청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는 방안입니다. 베리어 프리 자막을 단지 예술적으로 재밌게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쓰이는 자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막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방면적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에게 베리어 프리 자막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